그럼 BMW 5 시리즈 한번 볼게요. 대략 그 G80은 대략 시세 조금 아시겠죠? 예. 우선은 BMW 5 시리즈 연식이나 이런 거 보시는 거 있으실까요? 17년에서 23년씩 이런 거 보시나? 그리고 모델 자체가 그 BMW 같은 경우는 옵션 차이는 크지가 않은데, 네, 뭐 520D라든지 뭐 디젤 모델이라든지 아니면 휘발유 모델, 그리고 뭐 엑스드라이버 이제 4륜 모델 뭐 이런 거를 좀 생각하시거든요. 여기서 보시는 모델 시리즈가 있으실까요? 20년 그 G80 같은 경우는 20년 사셔도 괜찮으세요. 이게 20년에 주행거리만 막 10몇만 킬로짜리 이런 것만 안 사시면 괜찮기 때문에, 예, 그 정도 4천 정도 잡으시면 요즘에는 그래도 조금 옵션 있는 거 사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럼 뭐 주행거리도 많이 뛰시진 않으실 것 같아 가지고 한 7-8만 정도 타신 거 사셔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요. 휘발유 생각하신다고요? 특정적으로 보시는 뭐 시리즈는 없으신 거죠? 그냥 5 시리즈만? 그냥 휘발유? 지금 17년식에서 잠시만요. 아 이제 초기화해서 제대로 할게요. 휘발유 모델만 해서 검색 한번 해 볼게요. 키로수는 10만 킬로 미만대. 18년 모델부터는 뭐 2천만 원대부터 있는데, 음 아까 G80하고 연식하고 이런 것도 맞출게요. 왜냐하면 차를 비교하시려면 같은 기준에서 이렇게 보시는 게 좋거든요. 디젤 차가 인기도 많이 없어지긴 했죠. 그리고 디젤 차는 솔직히 도심에서 타는 차는 아닙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디젤 차가 보통 연비가 좋아 가지고 이렇게 타시는 차인데, 그 도심 속에서 타시면 그 연비 자체가 그렇게 잘 나오는 편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디젤은 덜덜덜 떨리고 이런 것 때문에 고장이나 이런 게 더 빨리 오거든요. 그래서 뭐 시내나 도심에서 타시기에는 굳이 디젤을 사실 필요성은 없습니다. 괜히 그 승차감이나 피곤만 하시지 그 연비에서 막 이렇게 확 뻗고 이러진 못하세요. 그래서 굳이 그렇게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잠시만요. 아까 모델하고 비슷하게 보려면 4천만 원대. 520D도 저도 520 시리즈를 하도 팔아본 지가 조금 오래돼 가지고. M 스포츠. 하도 종류가 많아 가지고 저도 우선 대충 좀 볼게요. 도심에서 타실 거면 잠시만요. 5 시리즈에서 저번에 제가 보던 게 있는데 좀 괜찮은 거. 럭셔리 모델 M 스포츠 530E M 스포츠. 휘발유 하이브리드. 이런 거 저는 괜찮을 것 같은데. 휘발유 하이브리드요. 그냥 휘발유 말고 도심에서 타시니까 5 시리즈 보시면 지금, 네, 휘발유 하이브리드 모델이 있거든요. 530E 이런 거. 연비 같은 것도 하이브리드가 훨씬 좋고요. 옵션 같은 것도 괜찮거든요. 옵션은 거의 비슷하실 거예요. 근데 가격대나 이런 거 했을 때 G80하고 만약에 비교한다 그러면 530E M 스포츠 모델, 예, 가격대도 거의 비슷하게 나오거든요. 20년 모델에. 네, 키로수 같은 경우도 뭐 7만, 6만 뭐 이런 거 사시면 뭐 크게 고장이나 이런 것 때문에 뭐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G80 같은 경우도 워낙에 이제 부품가들이 요즘에 많이 비싸기 때문에 꼭 수입차라고 해 가지고 크게 걱정해 가지고 그렇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이브리드 모델이 어떠실까 싶습니다, 저는. 예. 같은 4천만 원대 비슷하게 가신다 그러면 예. 그리고 3천만 원대도 있고요. 이런 건 사고가 있나 한번 볼게요. 네, 사고 같은 것도 없고 네. 특이사항 같은 거 없고 요런 거. 하이브리드 모델. 그리고 비싼 금액대 뭐 4천만 원대 왔다 갔다 하면 은근히 보실 만한 차들이 꽤 있어요. 뭐 벤츠 종류에서도 지금 530 E하고 인젠 비교 대상인 거 있거든요. 플러그인이 예를 들어서 그게 플러그인 전기를 꼭 꽂을 필요는 없거든요. 꽂아서 쓰시는 게 아니세요. 그거는 내가 전기로만 좀 전기로만 좀 이용을 하겠다 이러면 그 전기를 충전을 해 주는 거고요. 그리고 그냥 일반 하이브리드처럼 그냥 타신다 하시면 굳이 전기 충전을 안 하셔도 그 휘발유로 그 안에 하이브리드 전기가 충전이 돼 가지고 저속에서는 하이브리드 모드용으로 타셨다가 이렇게도 가능하신 거예요. 그래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이 그 전기로 막 뭐 전기차처럼 막 몇백 킬로 이렇게 전기로 타는 게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50 킬로 왔다 갔다 이런 식으로 전기로만 가게끔도 탈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하이브리드 모델로 해서 저속 주행일 때 전기 모터가 돌고 고속 주행일 때 휘발유가 돌고 그러면서 전기를 충전을 해 주고 이렇게 하이브리드 모드로도 탈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냥 한 가지 더 플러스 되는 게 그냥 '난 휘발유로 타고 싶다.' 그럼 휘발유 모드도 있고요. 네. 충전 안 해도 하이브리드가 그쵸. 충전 안 해도 하이브리드가 되는 겁니다. 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그게 장점인 거예요. 그래서 도심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잘만 그 귀찮은 거 안 하고 좀 이렇게 충전 한 번씩 하시면 되게 연비가 엄청 잘 나온다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잘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예. 이게 꼭 전기차가 아니잖아요. 완전 전기차가 아니기 때문에 그거를 꽂아야지 이게 하이브리드로 가는 게 아닙니다. 네. 그래서 모드가 3 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거 지금 어 좀 연비 좋은 거 이 위주로 좀 이렇게 권해 드리고 싶어 가지고 저도 100%다 알진 못하는데 예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이 BMW 시리즈하고 예 그리고 벤츠 모델에도 있죠. 예. 거기에서도 요 금액대 비슷하게 벤츠 모델도 나오거든요. 예 E클래스에서. 그래 가지고 E클래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요거 2 개를 저는 영상으로 좀 올렸었거든요 예전에. 그러면서 저도 알아야지 뭘 설명을 드리니깐 저도 몰라 가지고 막 유튜브 찾아보고 이러다 보니까 예 운행하시고 이런 거 한번 찾아보면 그렇게 하더라고요. 연비를 신경 쓸 거면 CC를 낮추는 게 맞는 거 아닐까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전 충전 안 하면 휘발유 넣고 타는 건지 알고 있었어요.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저도 처음에 몰라 가지고 저도 그런 줄 알았는데 그래서 저도 영상 올리기 전에 공부를 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라이브라 즉흥적으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보통 국산차 위주로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예 근데 좀 관심 있었던 게 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시리즈는 예 좀 제가 영상이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올릴 때 제가 좀 공부를 했던 게. 그리고 연비 때문에 CC를 낮추는 것도 뭐 좋긴 한데 근데 하이브리드 모델은 굳이 여기서 CC를 낮출 필요는 없다고 봐요. 이 워낙 연비들이 워낙 좋아 가지고요. 옛날에는 진짜 불안했는데 요즘 하이브리드 모델 같은 경우가 도심에서 좋죠. 그러니까 좀 이렇게 기준을 잡아 드리면 장거리 뛰시는 차량 있잖아요. 막 고속도로 많이 타는 차는 그 옛날에 경유차하고 휘발유 하이브리드 이렇게 막 연비가 얼마나 나오냐 막 이렇게 비교를 했잖아요. 거기에서 인제 거의 디젤이 좀 우세한 편이었고 약간. 예. 근데 도심에서는 그 공회전이 많잖아요, 공회전이. 예. 그때 하이브리드는 다 전기 모터가 돌기 때문에 진짜 연비가
보통 경유 뭐 다른 차 같은 경우는 리터당 뭐 12km 뭐 10 몇 킬로 이렇게 적혀 있으면 그거 넘기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솔직히. 진짜 정속 주행이나 뭐 고속도로 많이 타거나 이래야지 그게 조금 살짝 넘어가는데, 이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오히려 시내에서 이렇게 탈 때 오히려 공식 연비보다 더 많이 탑니다. 예, 대기하거나 이런 시간에 다 전기 모터가 돌기 때문에. 예, 그래서 보통 뭐 옛날에 처음으로 유명했던 게 국산차에서 니로였거든요. 니로. 예, 니로 하이브리드. 그게 리터당 원래 15km가 10 몇 킬로인데, 막 실질적으로 타시는 분들은 뭐 리터당 뭐 거의 뭐 20 몇 킬로, 30km 가까이 탄다, 막 이런 얘기들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처음에는 이해가 안 갔는데, 이제 그걸 다루다 보니까 왜 그런 얘기를 하시는지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대략적으로 이용범님 말씀하시는 거 보면 도심에서 타시고 그러시면 하이브리드 쪽 괜찮을 것 같아요. BMW랑 G80 어떤 걸 추천하나요? 연비를 좀 생각을 하시면 저는 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예, G80은 저기잖아요. 그냥 휘발유 모델이잖아요. 예, 그렇게 계산을 하면 좀 서울이나 뭐 도심 지역 좀 막히는 데서 타실 거라면 뭐 5 시리즈 해 가지고 이런 그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이나 벤츠 같은 경우도 있거든요. E 클래스에서 지금 요거 포매틱으로 사야 되니까요. 네. 2302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시세 비슷하죠, 지금 연식하고. 아, 2-3년 탈 생각이시라고요? 어 나중에 가격 방어율 생각하시면 이 G80 같은 경우는 또 이제 바뀔 때가 또 된 시즌이라서, 네, 2-3년 뒤에는 G80이 더 떨어지지 않을까요? 디자인이 만약에 새로 나온다 그러면. 왜냐하면 현대가 보통 6 년에 한 번씩 바꾸잖아요. 그래 가지고 지금 20 년도에서 딱 지금 6 년이 넘었거든요. 지금 곧 페이스리프트 할 단계라서 네, 한 번씩 살짝 바꾸잖아요. 그래서 G80 같은 경우는 20년 모델하고 24 년에 25 년형으로 해 가지고 제가 한번 앞에 그릴하고 내부 살짝 바꾸잖아요, 이런 식으로. 바꿔 가지고 올해 나오려나? 내년에는 그래도 차가 아예 바뀔 추세라서 2-3년 타시고 파실 거라 그러면 방어율로 따지면 어 어 좀 BMW나 E 클래스 타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리고 연비 같은 것도 훨씬 좋으니까요. G80은 그게 없잖아요, 지금 하이브리드가 없으니까. 하차감은 BMW 아닙니까? 하차감? 내리실 때? 예,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그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약간 그런 게 있습니다. 그 매물이 시세가 많이 빠지는 거는요, 많이 쌓여요. 쌓이면서 빠진 거거든요. 예, G80 같은 경우도 진짜 요즘에 좀 많이, 그래도 많이 빠진 거예요. 엄청 많이 빠진 거거든요. 불과 작년까지만 해도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네, 왜냐하면 차 매물 자체가 많지가 않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좀 괜찮은 옵션에 괜찮은 매물들도 거의 찾기가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작년인가? 작년 하여튼 그때만 해도 막 5천만 원 이상대 막 그렇게까지, 거의 5천만 원까지 가까이 생각을 해야지 옵션 좋은 거를 막 봤거든요. 아, 그 하차가 말씀하신 거구나. 음. 제가 봤을 때는 G80이 더 하차감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같은 뭐 BM이나 E 클래스 같은 경우도 지금 제가 지금 보여드린 게 약간 휘발 하이브리드 모델이잖아요. 하이브리드는 많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4천만 원대 왔다 갔다 생각하면 제일 가격 방어 많이 되는 게 저기죠. 렉서스 ES 300H의 하이브리드.
워낙 인기 많고 매물 자체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거 벤츠 E클래스 같은 경우도 지금 다른 차종으로 하면 매물이 많겠죠. 100대나 넘게 나오잖아요. 근데 휘발유 하이브리드 모델은 12대밖에 없단 말이에요, 수원에서도. 예. 그러니까 이게 계속 쌓이면서 떨어져야 되는데 예, 그 방어가 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100대 나오진 않을 겁니다. 그렇게 많이 팔린 차가 아니라서. 예, 요즘 차들 되게 좋죠. 예. 그래서 아까 그 5 시리즈 같은 경우도 매물이 그렇게 많은 대수의 중고 시장에 막 엄청 막 50대 100대씩 있는 차는 아니라서 예. 그 5 시리즈에서 이제 휘발유 하이브리드 모델이 그러니까 하이브리드 모델이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잘 팔리고 인기 많고 네.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들어오신 분들 편하게 그냥 서로 대화하셔도 되거든요. 그냥 뭐 차종 얘기 아니더라도 그냥 뭐 농담도 좋고요. 뭐 소통하는 방송이니까요. 편하게들 이야기해 주세요. 예. 그게 인제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인제 몰라 가지고 이렇게 추천을 못 해 드린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좀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아는 부분에서 이렇게 하다 보면 더 좋은 방향으로 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용범 님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지 모르겠는데 뭐 예를 들어서 E 클래스 이런 식으로 가셔도 되고 5 시리즈 같은 것도 괜찮고 근데 5 시리즈하고 그 G80 쪽을 보셨다 그러면 좀 젊으실 것 같은데. 보통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거의 렉서스 300H를 많이 보거든요. 요즘 소렌토 하이브리드 인기 좋아요. 예, 소렌토 하이브리드도 인기 좋죠. 아, 40대 초세요? 아, 그러면 렉서스 뭐 ES 300H는 조금 예, 나이대에서는 안 맞는 것 같고, 예, 5 시리즈나, 음, 지금 벤츠 E 클래스보다는 아까 5 시리즈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괜찮을 것 같습니다. 나이대. 예, 벤츠 같은 경우도 솔직히 괜찮을 것 같긴 하고요. E 클래스 이런 거. 근데 크기는 제네시스가 조금 더 크겠죠. 안에 내부 넓이라든지 이런 거는. 중고차 구매 시에는 수리를 염두에 둬야 하는데 하이브리드는 전기 관련 수리 들어가면 차값 나온다는. 근데 하이브리드 그렇게 막 수리비 많이 나왔다고 고장 났다고 이렇게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보증이 조금 더 하이브리드 전용 부품은 좀 더 길지 않나요? 아, 그것까지는 확인을 안 해 봤는데 한번 볼까요? 아까 BMW. 저도 잘못된 지식이나 이런 거를 잘못 설명해 드리면 안 되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좀 검색도 해 보고 이런 편이거든요. 예, 마이마이 님이 어제 알려주셨던 예, 챗 GPT는 아니고 저는 구글에 AI한테 좀 많이 물어보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마이마이 님이 어제 얘기해 주셨던 거 해 가지고 오늘 막 물어봤었거든요. 예. 저기 뭐지? 구글 AI한테 물어보니까 그거 얘기해 주더라고요. 근데 제가 다뤘던 내용들이 많아 가지고 뭐 "사고차 기준이 뭐예요? 이 가격이 적당한 건가요? 그 성능 기록부 믿어도 되나요?" 이거 했었고 사고차 기준 이것도 했었고 차 보러 가서 뭘 열어 봐야 하죠? 아, 요런 거는 안 하긴 했네요. 추가 비용 얼마나 더 들까요? 예, 부대 비용 같은 거 한번 제가 쭉 설명해 드리고 그런 거 영상 올리려고 했거든요. 예. 기본적인 내용부터 있는데 계속 물어봐야 되겠어요. 음. 그리고 아, 지금 그 5302 M 스포츠 같은 경우는 고압 배터리 해 가지고 하이브리드 핵심 부품이 8 년에 16만까지 해 가지고 보증이 되니까 얘네들 지금 다 살아 있는 겁니다, 보증 기간이. 예, 그래서 사고 있는 거 해 가지고 예, 그 부품 쪽으로 사고 들어가면 그 보증이 안 되니까 예, 사고만 정확히 보시고 하시면 하이브리드 전용 부품은 20년 같은 경우도 28 년도에 16만 킬로까지 보증이 다 살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용범님 같은 경우는 2-3년에 뭐 대략 뭐 하이브리드 전용 부품은 연식하고 이런 거 잘 고르시면 예. 타시고 파실 때까지 하이브리드 전용 부품은 사고만 안 나시면 보증이 다 되시니까 그 아까 마이님이 얘기하셨던 그 전기 하이브리드 전기 관련해서 수리비 뭐 크게 걱정할 건 없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도심에서 타신다고 하셔 가지고 예 크게 저기 할 건 없으실 것 같고요. 많이 주행이 많이 할 것 같지 않고요. 국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산차 같은 경우도 저기잖아요. 예전에 하이브리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하이브리드 전용 부품이 한번 수리 들어가면 뭐 비싸게 나온다 그런 얘기 때문에 현대기아 같은 경우도 지금 하이브리드 전용 부품은 10 년에 200,000 킬로까지 보증을 해 주거든요. 예. 일반 엔진 미션은 5 년에 10만 인데 하이브리드 전용 부품은 5 년에 10만 까지 보증을 해 주기 때문에 예. 지금 얘네들도 뭐 엔진 미션 보증은 끝나긴 했지만 그 고전압 배터리 해서 하이브리드 핵심 부품 8 년에 160,000 킬로까지 보증이 되기 때문에 예 그거는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고장이나 이런 것 때문에 중고차 사실 때 그런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예 사실 때부터 그냥 보통은 그렇게 고생하시는 경우들이 거의 99% 인제 다 10 몇만 넘는 이게 키로수 많은 차 사셔 가지고 그런 게 많거든요. 그래서 주행거림이 많지 않고 이런 거 사시면 진짜 새 차 뽑아 가지고 고장 나고 이런 것처럼 그렇게 진짜 운이 안 좋지 않는 이상은 그런 일들은 거의 99% 없었다고 봅니다, 제가 봤을 때는. 뭐 예 그래서 좀 주행거리 뭐 많지 않은 거 뭐 그런 거 사시면 뭐 이런 40,000 킬로짜리 뭐 50,000 킬로짜리 뭐 여러 가지 있으니깐요. 네. 이런 거 66,000 킬로짜리 21 년식 이런 거. 예. 이런 거 같은 경우는 21년 6 월이니까 하이브리드 전용 부품은 거의 2-3년 타실 때까지 계속 받으시는 거죠. 60,000 킬로밖에 안 됐기 때문에 예 엔진하고 뭐 이런 것도 뭐 크게 걱정할 필요성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쪽으로 유도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만약에 이용범 님이라면 도심에서 탔을 때 하이브리드 쪽 많이 볼 것 같아요. 저도 솔직히 제 취향인지 모르겠는데 저도 하이브리드 타고 싶거든요. 조용하기도 하고 연비도 잘 나오고 하니깐요. 네. G80도 타 보고 싶긴 한데 만약에 하이브리드냐 휘발유냐 했을 때는 저는 하이브리드를 좀 탈 것 같습니다. 대세가 거의 요즘 하이브리드잖아요. 그냥 전기차 같은 경우는 또 충전을 해야 되는데 그 하이브리드는 충전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예 그런 것도 되게 편하고요.